반갑습니다. 와인소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와인에 관한 양조 방법인데요. 양조 방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려워 보이고 고급 용어 같고 그래가지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레드와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레드와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니 좀 뭔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레드와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포도를 수확을 해야겠죠? 포도 수확이 보통 8월, 9월, 10월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레드와인은 저포도 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포도 품종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할 때 이제 포도 송이째로 이제 기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라가면서 한 통에다가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는 제경 작업을 하는데 제경 작업이 뭐냐면 포도 송이와 포도 알을 있는 포도 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잘라내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포도를 파쇄시키는데 파쇄시킨다는 뜻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포도를 으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쇄시키는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포도 품종이라고 해서 포도즙을 짜면은 막 레드와인처럼 엄청 붉게 나오고 빨강색을 강하게 띠지 않아요. 오히려 희멀건하고 물론 청포도 품종보다는 조금 더 붉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붉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포도즙이랑 포도 껍질 같이 파쇄를 시켜서 레드와인의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파쇄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드와인을 마셔보신 분이라면은 떫은 맛이 느껴지시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떫은 맛은 씨 안에 있는 타닌이란 성분이 주가 되는 거고요. 떫은 맛을 내기 위해서 씨까지 같이 파쇄를 시켜서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1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이때 동안 포도즙에는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색소 성분이 우러나서 빨개지고 타닌이라는 떫은 성분이 추출되어서 포도즙의 맛이 점점 떫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1차 발효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압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압착이 뭐냐면은 프레스 같은 걸로 포도의 즙을 짜는 거예요. 포도의 즙을 짜는데 섞여서 나오는 씨와 껍질 같은 이제 잔여물들은 압착이 끝난 후에 걸러주는 행위를 하고요. 그 걸러주는 행위가 끝난다면은 다음은 이제 2차 발효를 하게 돼요. 2차 발효가 뭐냐면 보통 젖산 발효라고 하는데 포도즙 안에는 사과산이라는 시큼한 맛을 내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이 박테리아와 만나면서 젖산이라는 좀 더 부드럽고 마셨을 때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는 성분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젖산 발효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와인의 알코올은 대체 언제 생기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와인의 알코올은 보통 껍질에 붙어있는 자연 효모나 양조업자들이 인위적으로 넣는 인공 효모 등으로 알코올이 생성돼요. 바로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이랑 가스를 배출시켜서 와인 안에 알코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효모라는 것은 보통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자연 효모나 양조업자들이 넣는 인공 효모 등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효모라는 미생물이 당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 안에 남아있는 당분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은 그 배출시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가스랑 알코올인데요. 그럼 효모가 당분을 잡아먹으면서 알코올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알코올이 쌓였을 때는 효모가 이제 활동을 못하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때쯤 와인의 알코올이 13도에서 15도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스 배출을 시키지 않고 막아놔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한 와인 같은 경우는 발효를 시키거나 다른 통으로 옮겨갈 때 또는 압착을 시킬 때 그런 다른 과정 도중에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조금씩 빠져나가서 와인을 다 만들었을 때쯤에는 가스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2차 발효, 즉 젖산 발효가 끝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 다음에는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숙성은 보통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통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오크통에 숙성을 할 경우 오크통에 있는 성분들이 와인 안으로 추출되어서
와인 안에 바닐라 향이라든가 오크 향 같은 것들이 추가돼서 좀 더 고급스러운 풍미와 맛 그리고 향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오크통을 만드는 인건비와 오크통 자체의 값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인리스 통 숙성인데 스테인리스 통은 보통 스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탱에서 숙성을 시키면은 그 와인 자체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통 다 기계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감되어서 가격이 오크통 숙성보다는 비교적 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오크 숙성을 했을 때 나오는 향이라든가 풍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통 숙성을 할 때 오크칩이라는 것을 넣어서 오크 향이라든가 오크 숙성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풍미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오크통 숙성이나 스테인리스 통 숙성에서 어느 정도 숙성을 하였다면 병입을 시킵니다. 병입을 시킨 후 바로 출하돼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와인이 가진 맛과 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병숙성을 좀 더 시킨 후 출하되는 와인들도 있고요. 이거는 각 양조장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